우크라이나에서 날라온 미사일 3발을 맞고 침몰했다. 러시아 흑해 기염인 모스크바우 침몰로 40명이 희생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영국 BBC 방송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모스크바우에 복무 중인 한 해군 병사의 말을 인용해 모스크바우 침몰로 40명 정도가 죽고 다수가 실종됐으며 더 많은 수병들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병사 어머니를 인터뷰했는데 아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날아온 미사일 3발을 맞고 침몰했다고 말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이 끔찍했다고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노바야 가제타는 이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어머니나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수병이 모스크바우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문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우 침몰 원인도 가판화재와 폭풍우 치는 날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정황과 증거들을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의 대한미사일의 명중에 침몰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군을 향한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사평론가이자 인기 TV 프로그램 진행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해 격분했다. 어떻게 해야 배를 이룰 수 있나 설명 좀 해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말대로 넵튠 미사일이었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알 바가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군함이 미사일 타격을 두려워했나, 그런 공격을 방어하는 장비도 달려있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즈 보호 시스템은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작동하지 않아 함선이 불타버린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더 타임즈는 솔로 비오프의 발언이 통상 크렘린궁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구소련 해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형 전투함정이 화재를 일으켜 침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러시아군도 우크라이나 미사일로부터 격추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보복을 위해 키이우에 집중 공격을 개시한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흑해함대 핵심인 모스크바함에도 강력한 방어망을 통해 대한미사일과 전투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스크바함의 방공 레이더, 방공미사일, 근접방어 무기체계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탈 드론이 크게 기여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드론이 레이저 유도의 소형 미사일 4발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 드론을 발사하면 복수의 초소형 미사일이 러시아함의 레이더를 뚫고 미사일의 유도를 교란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소형 미사일에 탑재된 폭약은 큰 타격을 주긴 힘들지만 만약 이것이 모스크바함의 대한미사일 발사관에 명중하면 큰 폭발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포버스는 모스크바함을 최종적으로 침몰시킨 것은 미사일인지 드론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드론은 그 위치를 특정하고 미끼가 되어 상대를 혼란시킨 뒤 그 소형 미사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모스크바함의 침몰에 가장 분노하며 침통해하는 것은 러시아였지만 그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러시아의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을 구입하여 이들을 모조 혹은 개량한 것을 건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군함과 중국 군함은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함대의 상징적인 모스크바함이 대한미사일에 무기력하게 침몰하자 지금 해군 전력으로 대항 지주를 깨하고 대만까지 침공하려던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중국 해군의 군함은 대형으로 주변 각국에 대해 그 유형을 보여주고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의 군함과 마찬가지로 대한미사일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사건을 목격한 우리나라, 미국과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군의 군함이 미사일 대응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되어 중국이 감히 대만에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이번 사건을 보고서 대만 침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군함을 단번에 무기력화시킨 대한미사일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만들었다는 대함탄도미사일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글로벌 해군 전문 매체 네벌뉴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가 중국에 대한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 구현을 위해 대함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결합한 한국형 대함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힌 이 대함탄도미사일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움직이는 표적이 아닌 수백 킬로미터에 있는 고정 혹은 이동 표적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닌 고강도 금속막대로 구성된 탄두가 높은 고도에서 폭발해 초고속으로 낙하하는 금속막대들을 표적에 내리꽂는 방식입니다. 한국 현무기의 탄도미사일은 묵직한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어 이 방식에 기막힌 조건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현무포는 발사 지점으로부터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종마 단계에서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하겠다면서 북부 정부에 제39 집단군을 훈련시키고 있고, 서해 쪽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봉사하겠다면서 산둥성 칭다오에 북해함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북해함대에는 전세력 잠수함 3척과 재래식 잠수함 25척, 구축함 8척 등 33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서해안에 현무펄을 대함 견제용으로 배치하면 한국은 유사시 중국 해군 북해함대, 동해함대 주력 전력을 5분 만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 무기체계의 최대 요격고도는 400km 안팎인데 현무퍼가 이보다 높은 고도에서 자탄을 떨어뜨리면 요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기권에서 마하 10 속도로 떨어지는 소형 금속막대는 사실상 막기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북해함대 핵심 근거지인 칭다오와 다레는 충남 태안반도에서 각각 530km, 470km 떨어져 있기에 여차하면 중국 해군력 70%가 집중된 북해함대와 동해함대를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국의 군사 전문 언론들이 한국의 핵무법 미사일을 우려한다는 분석 보도가 끊임없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이 자랑한다는 랴오닝함은 미국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세계 5대 최악의 항공모함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옛 소련의 미완성배를 중국이 가져다가 완성시켜 너무 부실해서 걸어다니는 관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한반도 유사시 랴오닝함이 온다면 현무법 미사일이 바로 관 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서태평양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 그 승부는 해군력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매년 10여 척 이상의 함정을 취역시켜왔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과 배수량이 1만 톤이 넘는 05호식 구축함 등을 배치하면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군대라는 러시아 군대가 형편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번에 모스크바함이 무참하게 침몰하는 것을 보면서 러시아 기술로 만든 중국 군함에 대해서도 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해양 차단 계획 네메시스 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미 미국은 여기에 한국을 핵심으로 배치시켰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함께 이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보유 중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기에 미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 않고도 미중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게 모든 미사일 제한을 풀어주며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런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겠다는 중국을 이제 우리 힘만으로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해상에 우리군의 핵무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거리 800km인 현무트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km인 해성2 함대지 미사일 등 총 5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군의 미사일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지만 이를 통해 해상 전력을 강화시키고 나오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 미사일의 위력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말했는데 이 말이 국내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사며 분명 한국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난 세상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약속을 믿지 않는다. 행동이 아닌 약속은 쓰잘데기 없었다. 세 번째, 난 주변 국가를 믿지 않는다. 네 번째, 이젠 오직 우리 자신밖에 믿지 못하겠다. 잘 무장된 우리 군대밖에 믿을 게 없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